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장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58만원이고요. 중기 계좌에서 마이너스 2만원 났고요. 여기서 한 19만원 마이너스 나가지고 합쳐서 마이너스 21만원 손실입니다. 진짜 생각했던 대로 안 되네요. 참 주식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방법을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좀 길게 보는 매매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도 사실 매매가 없었어요. 단타 매매를 안 하고 좀 길게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먹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금화를 시키고 그때그때 그날 강한 종목들을 따라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은 다음 주 가서 안 되면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싹 털고 그냥 다시 새로운 구도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조금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주는 좀 그렇고요. 다음 주까지 일단 한 번 더 이대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매매는 좀 피로도도 많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길게 보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난밤에 미정씨가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하락이 컸습니다. 이건 아마도 금리 인상 우려감 부분이 작용한 것 같고요.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였거든요. 어제 상승했던 이유는 미정씨가 지난밤 말고 그 전날 상승했던 이유는 금리 인상 우려감이 높아졌는데 불확실성 해소해갖고 끌어올린 거예요. 억지로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내년에 최소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이런 부분은 악재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빠졌죠. 기술주 중심으로 빠졌습니다. 이 기술주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신기하게 잘 맞아갖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제 요 그림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아주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좀 오바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도 줄을 딱 껐습니다. 요 밑에 있는 줄을 어제 한 2분 몇 초인가 그 부분에 보시면 요 그대로 있어요. 원래 요 줄이 여기 있었거든요. 밑에 있었는데 올라가봐야 요 정도 선까지가 최고치일 거다. 여기 정도까지 오고 나서는 밑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림 딱 보시면 제가 끄는 줄 거의 근처에까지 딱 찍고 바로 밑으로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던 부분은 맞았던 것 같고요.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맞추면 뭡니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였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은 하겠지만 주말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재료들이 뜨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내년에 최소한 3회 그러면 연초에 인상한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오미크론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악재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빠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단기 투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중기 투자에서 태경산업을 팔고 안랩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경산업이 오늘 모양이 조금 안 좋아 보여 가지고요. 요거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여기쯤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대충 여기쯤에서 팔고 나서 쭉 빠졌거든요.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안랩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안랩을 추가 매수한 이유는 지금 그 보안 관련주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유망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안랩이라는 종목은 안철수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정치 테마주로 묶이다 보니까 제대로 못 올라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오늘 보시면 안랩의 대표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선희전자하고 까뮤엔시인데요. 까뮤엔시는 어저께 얘기 그 공급기약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까뮤엔시가 올라가고 그 다음 선희전자까지 같이 올라갔거든요. 8% 가까이.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안철수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건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윤석열 후보 그 부인 관련한 악재 부분하고 이재명 지사 아들 장남 부분의 어떤 악재, 이게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차피 그 개인적으로 이게 3월 9일날 대선이니까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태경산업이 배당 관련해서 가지고 있긴 했는데 이게 그 모양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빠지게 되면 모양이 정말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급등시켜 놨는데 다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모양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랩에다가 좀 비중을 더 높이자, 이런 생각으로 안랩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 투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안랩이 한 33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SD바이오센서가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진 로봇은 돈이 조금 남아있길래 구입했는데요. 다음 주에 매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는 휴마시스보다는 SD바이오센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양이 강해 보이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시즌보다 월등히 나아 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가 진단 키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 SD 바이오센서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만약 자가 진단 키트 관련주를 한다면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휴마시스는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엄청나게 눌렀어요. 오늘도 이렇게 누를 게 아닌데,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눌러버렸느냐 하면, 그 어제 장 끝나고 전화 왔습니다. 얘하고 MOU 체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얘가 한 3~4%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가 뜨고 갭으로 뜨면 계속 눌러가지고 손절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이 눌러버린 것 같아요. 보시면 그 호재성 뉴스로 갭이 뜨니까 계속 매도 쳐갖고 밑으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여기 그 추격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힘으로 해서 여기까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갭으로 안 뜨고 그냥 갔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인데, 갭으로 띄워놓고 매도 쳐갖고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양이 좀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매물 소화 다 하고 나면 다시 돌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현재 그림이 안 좋아졌고, 오히려 SD바이오센서가 그림이 좀 더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밀고 올라가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는 오늘 보시면 시젠하고 랩지노믹스하고 다 뒤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진단키트는 조금 꺾이는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어제 벌써 아마 이 랩지노믹스하고 시즌은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꺾이는 그림이 나왔는데
SD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은 왜 잡고 있느냐 하면 얘는 자가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는 아직까지 그 좀 유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반 진단 키트 PCR 검사 쪽은 좀 하락하는 느낌. 지금 보시면 뭐 응급실 관련한 종목이나 뭐 인공호흡기 관련 종목 다 지금 밀리죠. 이 코로나 악재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대충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종목 정도는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SD 바이오센서는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요. 휴마시스는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하고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 쪽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로봇스타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얘가 대장인 것 같아요. 유진 로봇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전략이 딱 남아있죠.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 왜 대장이라고 보느냐 하면 가격이 일단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로봇 관련 투자를 한다는 뉴스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유진 로봇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주춤했던 것은 왜냐하면 이게 단일가 지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단일가 지정이 하루 이틀,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이틀째인데 통상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단일가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밀어올리는 거는 아주 강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날 단일가 지정이었어요. 그럼 단일가 지정되면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배팅을 못하니까 단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월요일날 웬 카톡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타이밍 잘 잡아서 매수를 하면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봉하고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진단키트 관련주는 지금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SD 바이오는 그냥 두고 휴마시스 쪽을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로봇 관련주 쪽으로, 지금 최근에 테마가 로봇 테마가 지금 강한 편이니까요. 휴림 로봇도 강하긴 한데 얘는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매물도 많고 해서 지금 못 끌어올리고 있고요. 근데 유진 로봇이 가장 지금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유진 로봇 이 종목을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카톡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못할 것 같네요. 대충 와우. 웬 카톡이 이렇게 지금, 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 카톡방인데요. 정신없이 막, 우리 애들이 카톡하면 저런 식으로 그냥 정신없이 막 날리거든요. 오늘 손가락이 못 따라가는 정도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 쪽으로 조금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 다른 쪽은 뭐 특별하게 지금, 관심 가지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에, 장기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큰 성과 없이 그냥 허무하게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내번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대선 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길게 가져갈 거고, 진단키트 쪽은 SD 바이오센스는 조금 더 가져갈 생각이고, 휴마시스를 일부 정리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 쪽으로 그렇게 이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 영상의 댓글에 제이 콘텐츠 이 종목 어떠냐고, 중기 관점이 어떠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모양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좀 털고 나서 이제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행보하는 느낌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왜 의견이 없냐면,
방송 부분, 영화 부분 이런 쪽인데 액면가 5천원짜리 종목이고요. 근데 제가 의견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유동 물량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실적이 지금 그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보면 뭐 우리나라 그 뭡니까 영화 관련한 이런 쪽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올라왔던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 안 나오는 종목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도 그렇고 실적이 지금 영업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짜리니까 이게 제 기준으로는 판단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질문하셨는데 또 아무 언급도 안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적자 나는 종목은 거의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요. 큰 성과 없이 자꾸 허무하게 흘러가니까 개인적으로 좀 힘이 좀 안 나긴 안 납니다. 진단키트 쪽을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줄 줄 알았는데 유별나게 우리나라는 자가진단키트를 별로 정부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뭐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하더라도 그래도 PCR 검사를 한다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추운 바깥에서 한 3시간씩 떨면서 그 PCR 검사 하나 받으려고 줄 서 있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거기 갔다가 감기 걸리거나 병원 옮아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끝까지 쓰지 않고 가고 있는 그 현 정부의 방침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일단 그 다음 주에는 자가진단 키트지만 조금 정리를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또 야간에 근무도 써야 되는데 힘도 안 나고 그러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